안녕하세요. 서울대 오빠 내비입니다. 오늘은 천간 10개의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간 10개의 글자는 음양과 오행으로 보는 에너지 지도입니다. 천간 10개 글자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자를 보통 상형 문자라고 하죠. 상형 문자라는 거는 그림이에요. 네, 그림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도 이 한자로 보잖아요. 그 한자를 글자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림이다 생각하고 자꾸 머릿속에 형상화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천간 글자 10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포인트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형성한 거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음양과 오행이 결합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양이라는 기본 원리에다가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개념이 결합되어 나온 체계가 바로 천간의 갑을병장 무기경신임계라는 10개 글자입니다. 이 오행이라는 거는 5가지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를 실제 뭐 나무나 불 이런 걸 말하는 물질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운동 에너지의 형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 그 형태를 목화토금수라는 거에 빗대어 표현해 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보면 목과 금이라는 운동은 각각 상승하는 운동 에너지, 금은 하락하는 에너지로 서로 짝을 이룹니다. 화와 수는요, 각각 확산하는 에너지와 수축하는 에너지로 짝을 이뤄요. 목과 금의 균형이 중요하고 화와 수의 균형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과 하락, 확산과 수축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에 토는 뭐냐? 목화라는 확산성 운동 에너지를 금수라는 수축성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내부적인 운동이 활발한 단계를 토라는 특별 요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목화라는 양적인 단계에서 금수라는 음적인 단계로 전환시켜주는 중간 단계의 에너지 운동의 모습을 토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천간을 10개 글자로 해놨는데 이 갑을은 목이라고 하고 병정은 화라고 하고 무기는 토라고 하고 경신은 금이라고 하고 임계는 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목화 토금 수라는 5개의 서로 다른 오행적 운동 에너지를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목을 갑을로 나눠 놨고요. 화를 병정으로 나눠 놨고 토를 무기로 나눠 놨고 금을 경신으로 나눠 놨고 수를 임계로 나눠 놨어요. 이렇게 똑같은 오행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눈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음양이에요. 갑은 양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목, 을은 음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는 목, 이런 거예요. 병은 양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 정은 음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갑입니다. 갑은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글자예요. 갑을 딱 보시면 우리가 큰 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큰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소나무 같은 거예요. 소나무 보면 곧게 위로 뻗어서 솟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 중에 상승, 직선으로 상승하는 운동 에너지 모습을 갑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뭐 큰 나무, 소나무 이렇게 빗대어 놓은 이유가 그 모습이 상승하는 직진 운동 에너지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 놓은 거지 갑이 절대로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특성이 직진성 상승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방향으로 곧게 솟아오르는 에너지 모습이에요. 이게 곡선성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직선성 운동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급 조절이나 어떤 유연성이 없는 에너지 모습이에요. 인간으로 치환해서 보면 우리가 유연함이 없이 직선으로 앞으로만 간다. 뭐죠? 바로 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갑인 일주를 고집이 강한 일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원인은 바로 이런 운동 에너지의 모습에서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땅속에 있던 것이 상승으로 뚫고 올라오는 곧게 솟아오르는 에너지죠. 이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갑이라는 거는 시작한다, 개시한다,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에너지랑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많다? 뭔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작과 연관되는 건 뭐죠? 기획, 뭔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위로 꼭 세워 올리는 것, 뭐 건축적인 행위, 이런 것들과 다 관계되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갑이에요. 다음 단계로 을로 나가 볼게요. 갑에서 을로 연결이 되는 건데, 갑이 갖고 있는 상승 에너지에 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에너지가 추가된 게 바로 을이에요. 휘어짐이 있는 상승이에요. 뻗기는 뻗는데 휘어지면서 상승하는 거죠. 직진만 하는 갑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연함이 생겨요. 내가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 갑이 그냥 내 고집만 세우고 쭉 이야기하는 걸 한다면, 을은 유연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긴 거예요. 보통 을이 갖고 있는 게 그것이 십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건 말 소질이나 소통의 소질과 연결이 돼요. 갑과 을은 같은 상승 운동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을은 보다 부드러움이 있는 상승 운동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글자도 보면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생겨져 있죠. 뭔가 이제 유연함, 말, 표현, 소통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사방팔방으로 확산되는 에너지예요. 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는 게 바로 병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확산된다, 노출된다, 멀리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빛에 비유를 많이 해요. 실제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에 비유한다라는 거죠. 갑을 단계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를 이제 병의 단계에서 넓게 벌리고 멀리 알리고 키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에 갑이나 병이 같이 있으면, 또는 을이나 병이 같이 있으면 시작하고 벌리기가 강해져요.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이것저것으로 막 확장하고 벌리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양빛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멀리, 빛의 에너지라는 거는, 확산성 에너지라는 거는 멀리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 없는 어떤 에너지예요.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가 드러난다, 노출이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운을 볼 때 다 써먹는 논리예요. 하나하나 글자를 정성스럽게 꼭 씹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병의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병의 단계는 확산은 하는데 직진성 확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빛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딱 걸려요. 걸려서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져요. 근데 정을 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은 그런 게 없어요. 열은 구석구석 다 도달하죠. 실제 병은 빛이고 정은 열이라서 뜨겁다, 이런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확산성 운동 에너지의 특성을 빗댄 거예요. 이 정이라는 거는 열처럼 발산도 하는데 휘어지면서 구석구석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보다는 멀리 나가겠죠. 그렇지만 정의 단계에서는 멀리 가는 건 떨어지지만 더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어지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뭔가를 탐색하고 발굴하고 숨겨진 걸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게 정이에요. 정이란 글자 많다. 그게 십성적으로 뭐든 상관없어요.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데 기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내후년이 오면, 병오년 다음에 정미년이잖아요. 이 정미년의 정을 볼 때 이런 키워드들을 동시에 떠올리셔야 돼요. 다음 단계. 그럼 이제 확산하다 못해 구석구석까지 갔어요. 그럼 양운동의 극단까지 온 거예요. 이 무의 단계가 오면 이제 양운동이 마감하는 단계예요. 마무리하는 단계. 외부적으로는 확산이 멈춘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만 병정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게 발생해 있는 단계가 바로 무의 단계예요. 무성하다, 빵빵하다, 뭐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만 확산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확산이 멈춰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안에는 가득 차 있다. 비유하자면 무일주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무의 이 빵빵한 양운동이 극단에 달한 상태,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갑을병정 무까지가 양운동이 점점 커져온 단계예요. 양운동이 끝나고 이거를 음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운동이 끝나고 그걸 음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 우리가 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간 10개 글자 중에는 바로 기토라는 글자가 가장 전형적인 토의 에너지 모습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직도 양의 높은 단계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수축이 시작된 단계예요. 겉은 양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수축이 시작된 단계다. 이런 모습을 이제 겉과 속이 다른 형태인데 뭔가 겉으로는 양적인데 속으로는 수축성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중용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 간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기라고 해요. 사주팔자에 기라는 글자가 많으면 뭐 협상을 하던가 양단이 극단적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에너지들이 전부 다 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음운동이 시작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경의 단계입니다. 갑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갑과 경을 서로 극하는 단계다라고 표현하는데 갑이 양의 시작 단계라면 경은 본격적인 음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갑과 정반대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이 상승 운동이라고 했죠. 상승 직선성 상승 운동. 경은 직선성 하락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갑이 시작을 했다면 경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쳐 올리는 기운이라면 경이 쳐 내리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경을 숙살직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자라는 생명적 에너지인 목의 운동을 반대로 쳐내리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적으로 보면 밖으로 뻗은 것들, 확산된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마무리와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킬 때 마무리를 잘하려면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경이 마무리와 정리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은 마무리와 시작이라는 행동 자체가 제대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바로 신의 단계입니다. 이 신은 하락도 하는데 수렴까지 하는 거예요. 결실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결실이 완성되다 보니까 뭐죠? 완벽하다, 정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죠. 신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신이라는 단계가 모든 게 끝난 단계, 마무리가 된 단계예요. 이 신은 을이라는 글자와 정반대편에 있는 글자인데 을이 바로 상승과 확산한다면 신은 하락과 수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혜 단계, 임의 단계가 오는 거죠.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됐다, 끝났다, 할 일이 끝났다. 그럼 바로 휴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수혜 에너지인데 이게 목에서 시작해서 화에서 일을 벌리고 토에서 전환적인 사건을 맞이했다가 금에서 마무리를 하고 수에서 휴식을 하는 게 자연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사이클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요. 똑같은 원리로 목화토금수, 갑을병전, 무기경신임계를 보시면 되는데 이 임의 단계는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단계입니다. 병의 정반대의 단계인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집중한다, 모은다 이런 의미예요. 고서에 보면 임이라는 글자가 세 개면 큰 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리적으로 임이 바로 모아오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임이 많다, 수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십상적으로 비겁에 해당할지라도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유리한 게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힘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비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이 수라면 뺏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모으는 힘이 강하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보면 뭔가 모으고 집중하고 밖으로 벌리질 않기 때문에 임일주를 우리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본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 에너지 형태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예요. 개는 임의 단계에서 응축하던 것이 이제 응축조차 끝난 극단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단계, 얼음과 같은 단계예요. 조금만 무슨 자극이 오면 바로 갑의 단계로 전환돼서 양적인 운동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마지막에 음의 단계예요. 어떤 방향성만 주어지면 바로 양으로 바뀌게 되는 극음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는 극단적인 응축이 만들어내는 반전 에너지이기 때문에 임을 물로 비유한다면은 개는 얼음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응축하다 부피가 오히려 물보다 커지게 되는 단계가 바로 얼음의 단계이고 그게 개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가 얼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안 되고 운동 에너지의 형상이 그와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건의 노출의 관점에서 보면 내년 병오년이에요. 후내년 정미년이에요. 병정이 천간에 뜬 해예요. 이럴 때는 발산과 확산의 성질이 강하다고 했죠. 뭔가를 숨기거나 감추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예요. 비밀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드러날 확률이 높다. 갑일주든 여일주든 병일주든 정일주든 일주에 상관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 에너지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계가 천간에 뜨네. 이미 지나왔죠. 이민년 개비운을 왔을 때 이때는 어떤 사람이 스캔들이 터져요. 근데 구라를 쳐. 뻥을 쳐. 그럼 그 뻥이 통해. 왜냐하면은 음축 수정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숨기고 감추며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되고요. 그게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뻔뻔하게도 잘못 안 했다고 우겨요. 그게 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임과 계의 특성입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노출되는 흐름과 은폐되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간적 에너지 지도에 따른 거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화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시작하고 벌리기에 강점이 있어요. 기획을 한다. 뭔가 어떤 처음 하는 일을 개시한다.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시작하고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고 현실화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정리하고 완성해 놓는 거죠.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뭔가 번잡스러워. 막 이것저것 새로 시작해. 드라마 하나 보다가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드라마를 봐요. 근데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한 드라마 이제 다 보고 밤으로 넘어갑니다. 마무리를 하는 거죠. 물론 십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경중이 달라지는데 오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오행적인 에너지 패턴의 해석과 십성적인 에너지의 패턴의 해석을 동시에 결합해서 봐줘야 이 사람 진짜 운동 에너지의 모습을 논할 수가 있어요. 십성만 가지고 성향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말씀해 드리려고 이 목화가 강한 사람, 금수가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고요. 금수가 강한 걸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음양의 관점과 섞어서 볼게요. 이 금수는 응축의 에너지라고 했죠. 응축의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가 아니라 음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음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수컷이 아니라 암컷,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가 만약에 금수가 강한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응축하는 에너지가 본래 갖고 있는데 응축하는 에너지가 더 강해지니까 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응축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활동성이 강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응축하고 고민하는 에너지가 더 강해져요. 이런 분들이 쉽게 우울증 소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주팔자를 보고 이런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이렇게 이런 실제 정서적 이슈가 나타나겠죠.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아니라 그냥 병원 가서 이걸 해결하시면 돼요. 극복하시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그냥 본래 타고난 에너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 볼 때 글자를 글자가 아니라 에너지 지도라는 그림으로 보는 습관을 들여셔야 돼요. 인자를 봤다. 목으로만 보지 말고 새벽녘에 웅크렸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호랑이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지를 보는 방법인데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에 지지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이런 식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화가 쌓이게 되면 어떤 사주팔자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에너지 지도가 확 눈앞에 그림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 어떤 사주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양의 균형을 체크해요. 목화가 강한가? 금수가 강한가? 이게 수축하는 기운이 강한지 밖으로 뻗으려는 기운이 강한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보십니다. 상승과 하락 중에 뭐가 강하냐? 확산과 수축 중에 뭐가 강하냐? 이걸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천간의 10개의 글자를 이 단계적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갑을은 시작의 단계다. 병정은 확장의 단계다. 그리고 경신은 거둠과 마무리의 단계다. 임계는 응축시키고 휴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우리가 천간 10글자를 어떻게 이미지와 형상화해서 보시는지 보셨고요. 다음에는 지지 12개 글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지지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